저는 아주 오랫동안 남편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딸에게 털어놓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딸이 더 이상 제 얘기를 들어주기 힘들다고 제발 그만 좀 하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딸 아니면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하나 싶어 서운하다가도 힘들어하는 딸을 보니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싶기도 합니다. 저희 모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 뭐 따님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 편도 들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많이 답답하고 또 난처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디 계시죠? 네. 뒤에 계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그 따님에게 남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친구나 이웃이 있겠지만 그들한테 한다는 거는 제가 누워서 침 뱉기가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가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저와 이 남편과의 관계를 제일 이해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딸한테 속상하면 그렇게 자주 푸념을 했던 것 같아요. 라면 눈물을 흘리는 엄마가 안쓰러워서 제대로 거절하기도 안 하려고 노력해. 다 들어주자니 저희는 동갑이에요. 동갑이고 이제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 한 2돌, 3돌 이후부터 제가 계속 사회생활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가정의 한 7, 80% 이상을 제가 했다고 계속 가장이셨고. 네. 근데 그게 역할이 너무 남편한테 그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당신은 내 남편이고 우리 집의 가장이야 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하면 나 싫어 당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너무 답답한 거죠. 마음고생이 좀 있으셨고 그걸 따님한테 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죠. 제가 왜냐면 남편한테 그런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걸 따님한테 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왜냐면 실은 최근에 제가 계속 일을 하다가 네. 지금 잠깐 휴식기에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 전에 저의 노고를 좀 인정을 해주겠다. 네. 그러면 남편이 나한테 도움을 받으면 되겠다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그 부분이 많이 서운했고 화가 났고 그럴 수 있겠다. 원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딸한테 그런 부분을 이렇게 풀었는데 네. 저희 딸은 그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모르셨구나. 근데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못 들어줘?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왜냐면 저희 친정 엄마가 아빠의 관계에서 조금 힘들 때는 제가 그걸 들어줬고 저는 저희 시어머니의 푸념도 제가 들어드렸거든요. 저는 저희 시어머니의 푸념도 제가 들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정도는 이해를 해주겠지라고 했는데 이 아이는 이 아이의 나름의 문제가 힘듦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따님이 엄마 나 이거 힘들어라고 할 때 어제 힘들어서 오늘 말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따님은 힘든 지 몇 년이 됐거나 심지어 10년이 넘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따님 언제부터 힘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힘들긴 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봐봐요. 오래됐구나. 딸은 안 들어준 게 아니야. 딸은 10년, 20년 들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힘들게 네. 일하셨던 것도 봐왔고 네.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도 봐왔으니까 엄마 입장에 너무 충분히 이해 가거든요. 그 마음이. 그래서 이제 들으면 엄마한테 너무 이입이 돼서 네. 제 마음도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엄마 얘기를 들으니까 아빠가 원망스러워하실 때가 있어요? 어릴 때는 이제 좀 자아가 없는 상태에서 네. 아빠가 이랬다 엄마한테 말이 들려오면 조금 미웠죠. 많이 아빠가. 그래서 엄마 너무 속상했겠다. 아빠 너무 밉다라고 제가 또 공감하고 얘기를 하고 집에 가서 아빠랑 약간 잘 지내면 엄마가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빠랑 그렇게 트러블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저랑은. 네. 그래서 또 약간 잘 지내면 엄마가 좀 서운해 하셔서 조금 불편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빠 욕을 엄마가 하는 집은 꽤 있어요. 꽤 많아.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 일단 그 원인 제공을 아빠가 했겠죠. 대부분 해. 대부분 해요. 아빠가 그 원인 제공을 해. 근데 또 엄마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우리 집안 사정 모르잖아요. 그 우리 집안 사정 아는 사람 누구예요? 자식. 자식밖에 없어. 그리고 또 딸이 크면 또 친구 같아. 그러니까 이제 친구 같아서 했다는 거예요. 친구 같아서. 야, 엄마가 친구 같아서 했다. 엄마 그럼 누구한테 말하니? 너가 아빠 얘기를 누구한테? 너라도 엄마가 이해를 해줘야지. 엄마 살아온 인생을. 엄마 살아온 인생을 책으로 쓰면은 10권이야. 10권. 지금 밀렸어, 출판이 지금. 인생을 책으로 쓰면은 10권이야. 10권. 밀렸어, 출판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딸은, 그러면 이제 왜 혼란스러워요? 나의 반은 아빠, 나의 반은 엄마에서 왔는데 내 반을 계속 인정하지 않아. 그럼 그 자체로 혼란.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완전히 내가 이게 아직 다 정리가 안 됐는데 엄마가 남자에 대한 얘기를 막 해. 안 좋게. 그러면 이 여성이 나이가 먹어서 연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받을 수밖에 없죠. 안 받을 수가 없어. 아예 그냥 난 남자는 싫어. 나 엄마 사는 거 보니까 남자는 너무 싫어. 진짜 별로야. 또 이런 여자분이 21살에 결혼해버려. 참 신기하지. 아빠랑 똑 닮은 사람으로. 왜? 이 남자 구분법을 잘 몰라. 남자를 많이 만나봐야 남자도 구분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잘못한 게 남편한테 보이잖아요. 그럼 남편은 한 개밖에 잘못을 안 했는데 이 여성은 10개 화가 나는 거야. 이 여성은 10개 화가 나는 거야. 그러면 남편이. 우리 따님 지금 몇 살이죠? 실례가 안 된다면? 21살입니다. 21살. 그럼 지금까지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나요? 네, 2번 했습니다. 2번. 그때 엄마하고 아빠하고의 어떤 결혼 생활,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아빠한테 막 그 남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조금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아니면 전혀 영향 없이 나는 독립되게 조금 교제를 한 것 같아요?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봐봐요. 난 전혀 원치 않았는데 내 딸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딸한테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혹시 가능하시면 앞으로 웬만하면 남편분에 대한 얘기는 좋은 얘기만 하기. 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어머니들 계시다면 제발 딸이나 아들한테 친구 같다고 배우자의 험담, 비난 이런 거는 상속하지 맙시다. 네, 진짜. 그리고 따님들은 야 너는 엄마한테 그것도 못 참어? 지금 얘기하는 거 같죠? 최소 10년은 참았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참은 거, 엄마가 불쌍해서 참은 거, 때로는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참은 거. 그 어린아이가 10년 동안 참았다고 생각해봐요. 나도 남편 때문에 10년, 20년 참았는데 나는 성인이 되어서 참았는데 얘는 애인데.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면서 미안하다. 요즘에 뭐 조금 사면은 영혼이 치료될 것 같아요, 딸이. 뭐 사면은 마음이 치료될 것 같아요. 옷? 옷 어떤 거요? 이쁜 옷들. 이쁜 옷들? 어머니 들으셨죠? 사과를 말로만 하고 미안하다 다 그런 거 힘이 없다. 네, 그렇죠. 돈으로 해라. 일에 대한 목표, 열정, 성취욕 다 좋은 말이지만 우리 딸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툭하면 밤을 꼬박 새워가며 일을 하고 몸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일하니 부모로서 늘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딸 좀 말려주세요 라는 사연입니다. 경주마 같은 따님 어디 계시죠?
아, 바로 앞에 계신 반갑습니다. 분 반갑습니다. 성취 많은 따님 때문에 좀 많이 걱정된다고 써주셨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밤을 새워가면서 하루 2-3시간 자면서 그렇게 일을 하니까 낮에는 늘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2-3시간. 2-3시간 어떻게 자? 어머. 2-3시간만 잔다고요,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 업무적으로도 바쁘지만 늘 일을 이제 찾아서 합니다. 그런 자기 사람, 그런 선택이구나. 사람이 있어. 예. 아니 걱정이 좀 많으실 자기 개발 아니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건강이 이제 안 좋아서 집에 돌아왔어요. 이 몸이 다 썩었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죽을 수도 있다고. 어머. 20대 초반인데 네.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집에서 이제 엄마랑 같이 생활을 하자 하니까 꿈을 포기를 못하고 무역업을 하느라고 해외에 갔습니다. 소를 갔다가 그러니까 엄마는 늘 이제 걱정인 거예요. 달려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 사원이 됐으면 어떻겠니 하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제 일반 회사원처럼 9시 출근해서 네. 6시 퇴근하고. 예. 건강을 돌보면서 충분히 수면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목표가 있으니까 늘 몸은 생각 안 하고 늘 달려가니까 부모로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 대체 무슨 일을 하시길래 잠을 그렇게 안 자고 일을 하세요? 원래는 자카르타에서 진주 무역을 하다가 작년 1월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농수산물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고 1년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1월이었으니까 계속 올라가야 되고 제가 목표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바쁘거든요. 아니, 그 목표가 대체 뭐길래 과하게 이렇게 하시는지. 최종 목표가 뭡니까? 이러한 바탕에 저는 항상 그 부모님에 대한 효도? 잘해드리고 싶다. 부모님이 항상 저는 인생의 목표였어요. 왜냐면은 이제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사업에 실패를 하시면서 좀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집에 뭐 빨간 딱지 이런 거는 당연히 붙었고 뭐 밥도 못 먹고 이럴 때도 있었고 제가 20살 때 재수를 했는데 항상 뭔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강해서 서울에 있는 곳에 학원을 다녀야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뒤에서 이렇게 받쳐줄 능력은 안 돼요. 근데 저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그 카페에서 일하고 10시부터 10시까지 학원을 다녔어요. 그럼 3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쪽잠 자고 그러니까 앞뒤로 잠자면 1시간 자는 건데. 네, 그냥 진짜 쪽잠 잤어요. 쪽잠 자고 지하철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자고 그런 식으로 살았던 적이 있어요, 재수 때. 근데 그때 한번 진짜 집에 돈이 있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잠깐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진짜 잘못 생각할 뻔했구나. 그랬었어요. 사실 진짜 제가 가장 좀 진짜 잘 돼야겠다라고 느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시고 트럭 하나 가지고 생선 아시죠? 그러니까 오등어 한 마리에 3,000원 이렇게 하시는 거를 아파트 막 돌아다니시고. 네네네네. 이제 그걸 그때 제가 12살이었는데 저를 옆에 태우시고 다니신 거예요, 영업을. 근데 그때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엄청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생선 파는 게 막 이런 식으로 모욕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초등학생인 저는 그걸 보면서 아빠한테 왜 그러세요? 소리 지르면서 막 울었어요. 그때 아빠가 저한테 그래도 너 따라왔으니까 빵 같은 거 이렇게 사주시면서 용돈을 5,000원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거는 안 쓰고 그때 그걸 적어놨어요, 그 돈에다가. 잊지 말자. 네. 그래서 진짜 꼭 잘 되자. 잘 돼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당하셨던 것들 다 잊게 해드리고 싶다. 가난을 네. 끊고 싶으시고. 네, 정말 끊고 싶어서 그냥 죽을 듯이 하자. 작제가 됐네. 진짜 몇 년 전에 아빠가 환갑이셨는데 그때 제가 차를 선물해드렸어요. 우와. 대단하시다. 아버님한테. 네, 아버지가 이제 막 트럭 몰고 다니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승용차를 몰아보신 적이 없으세요. 제가 몰래 몰고 갔어요, 차를. 네. 아빠, 저 고향에 내려갈게요 하면서 저 짐 많으니까 짐 좀 들으러 나와주세요. 너무 감동이었겠다. 근데 아버지가 딱 그 목장갑을 끼시고 나오셔서 일하려고. 네, 딱 내 짐 딸. 들으시려고. 내 딸 도와주려고. 그래서 이제 내가 밤에 딱 나오셔가지고 아빠 환갑 축하드려요. 선물이에요. 딱 이렇게 하고 앉아보세요. 운전석에. 했는데 아버지가 그냥 딱 서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와, 너무 감동이다. 그러시고 운전대에 딱 앉으시더니 진짜 핸들을 이렇게 그냥 그 목장갑 낀 손으로 잡으시고 이렇게 딱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만져. 네. 지금 그래서 4년이 됐는데도 매일 아침에 차를 닦으세요. 그거 가지고 막 되게 행복해 하시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고 앞으로 더 잘해드려야겠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차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차실 거예요. 네, 아버지한테는. 맞아요. 어머니 눈물 많이 또 훔치시고 계신데 이런 딸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언제 특히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뭐 항상 미안한 마음 항상 가지고 있죠.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이제 부도를 맞고 자고용 없이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남편께 이제 환갑 선물로 받았을 때 그때 정말 미안하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 환갑은 언제세요? 제가 원래 환갑 우리 딸이 뭐래 정말. 아니 그냥 물어본 거잖아요. 딸님 제가 네. 어머니가 지금 젊어 보이시니까. 네, 원래 환갑이에요. 올해 한갑이세요. 네. 근데 저는 어머니 살아 계시니까 자녀이기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느 날 이제 부모가 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 때는 부모의 입장으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시뮬레이션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집 상황이 그렇게 됐고 아이가 그런 것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막 이렇게 폭풍처럼 이렇게 해간다면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부모 입장으로. 그렇죠. 그쵸 어머니? 네네 맞습니다. 엄마 아빠 막 그거 노후 자기가 준비하겠다고 몸 상하고 병원에 갔는데 이러다 죽는다 이런 황망한 소리나 듣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 딸 볼 때 얼굴을 계속 살핀다고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 딸이 너무 자기의 몸을 생각하지 않고 부모를 생각하면 그건 부모를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여나 딸이 건강이 잘못돼 봐요. 그러면 부모님 살아 계시는 동안 최악을 의도치 않게 선물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 진짜 부모님이 받고 싶은 건 뭐냐? 평안이야.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겠냐고요. 건강, 딸의 건강. 행복. 우리 애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사이좋게 살고 그리고 나서 남은 힘으로 우리한테 해줘라. 딸아, 엄마는 네 건강이 1번이야. 너 엄마한테 평안을 선물해야 돼. 어머니 제 얘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공감 많이 합니다. 우리 한 번 볼 때마다 얼굴 탁 피고 네. 또 몸도 건강한 거 보는 거지 계속 우리 뭐 해주느라고 막 얼굴 힘들어. 부모는 다 알아요. 왜? 낳기 때문에 내 딸이 괜찮은 척하는 것도 다 알아. 감정에 메이크업 한 것도 다 알아. 부모는. 그리고는 괜찮은 척하는 게 더 마음이 아파. 어머니가 따님한테 우리 영상 메시지 한번 해주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말. 딸아, 사업도 좋고 엄마 아빠 효도도 좋지만 엄마는 너의 건강이 중요하단다. 내 딸로 태어나서 고맙단다. 사랑한다 딸아. 너무 좋다.